오늘 몇 페이지입니까? 오늘이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할 차례죠. 자, 오늘 몇 페이지를 봐야 되냐면, 자, 거기 74페이지 봐주세요. 맞아요? 포상금할 차례야? 어디? 임대차 안 했다는데? 아주 좋았어요. 자, 74페이지 펴세요. 주택임대차 신고부터 들어갑니다. 자, 준비되셨어요? 예. 자, 주택임대차 신고 들어가는데 잘 봐보세요. 주택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어디에다가 우리가 주택임대차 계약을 신고해야 되겠습니까? 신고 관청해야 돼요. 무슨 관청? 신고 관청. 그럼 여기서 신고 관청이 어디요? 주택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을 무슨 관청? 신고 관청이란 말을 써요. 자, 그러면 여기서 주택임대차는 어떤 주택임대차만 신고 들어가느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거, 일정 금액을 초과해야 되거든요. 금액을 초과해야 된다. 그럼 이 금액이 얼마라고 돼 있을까요? 보증금 얼마? 6천만 원입니다. 보증금 6천만 원에다가 월세 얼마? 30만 원. 이 30만 원을 초과했을 때, 뭐 했을 때? 초과한 임대차만 신고가 들어간다. 이게 이제 주택임대차요. 그 다음에 또 일정 지역도 충족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금액도 충족하는 지역. 지역은 어디입니까요? 특별자치시가 있고,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가 있고, 그 다음에 시군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군은 어떤 군을 말합니까요? 자, 이 군. 여기서 시는 일반 시를 말하고, 군은 경기도 군 말합니다. 경기도에 있는 군. 그리고 이제 광역시 내에 군이 있는 경우도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광역시 뭐 부산광역시 기장군, 그다음에 인천광역시 옹진군 이렇게 옹진군 이렇게 군 있잖아요. 여기도 주택임대차 신고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경기도 군이 아닌 일반 지역 군들 있죠. 그 일반 지역 군들 여기는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그걸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러면 여기서 군은 자치구를 말하면 돼요. 그럼 자치구는 어디를 말해요? 특별시하고 광역시 구들이 있어 없어? 이건 다 자치구들이에요. 특별시, 광역시 구는 자치구들. 특별시하고 광역시는 다 뭐다? 자치구. 여기도 마찬가지. 자, 이걸 알고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서 주택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지면 누가 신고를 해야 됩니까? 거래 당사자가 공동신고죠. 거래 당사자가 공동신고. 근데 일방이 신고를 거부할 수가 있다 없다? 그러면 다른 일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도 있어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쌍방이나 일방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의 경우는 누가 해야 돼? 국가 등이 해야 돼. 누가 해야 돼요? 국가 등. 이것도 알고 있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자, 그러면 이때 계약일로부터 며칠 이내? 30일 이내 하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부동산 거래 신고 거의 똑같죠? 자, 이것도 30일 이내. 그러죠? 그러면 신고관청에서는 신고인에게 뭘 줍니까? 신고 필증을 주게 돼 있어요. 언제까지? 지체 없이 주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주택임대차 신고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신고관청에다가 주택임대차 신고 들어가 있잖아요. 해당 사무 권한 일부를 뭐 할 수 있다? 위임할 수가 있다. 그럼 어디다 위임이 가능해요? 업장, 면장, 동장. 자, 업장이랄지 면장이랄지 동장. 그 다음에 출장 소장입니다. 여기다가 위임할 수가 있다. 이것은 이제 법에 따라 한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뭐에 따라서
조례에 따라서 위임할 수 있다. 그러면 위임 규정은 부동산 거래 신고 파트에는 없는 거죠. 주택임대차 신고만 나와요. 위임 규정은 주택임대차 신고에서만 나온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는 없어요. 자, 이것도 알고 있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주택임대차 계약을 신고했는데 중간에 가격이랄지 이런 게 바뀔 수가 있어 없어? 그럼 변경 신고해야 되죠. 변경 신고는 언제까지? 똑같이 30일. 그다음에 이제 주택임대차 계약에 했다가 해제가 돼볼 수도 있어 없어요? 그러면 해제 신고도 언제까지? 30일. 그럼 이제 여기서 신고 필증을 줘. 변경 해제 신고도 직거래했을 때는 거래 당사 공동으로,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다른 일방이 단독으로. 됐어요? 일방이 국가나 지방자치는 국가 등이 거의 똑같죠. 그래서 이제 변경 해제 신고도 똑같이 변경 해제 신고도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때도 며칠? 30일. 변경된 날로부터 며칠? 30일. 해제된 날로부터 며칠? 30일. 이것도 이제 변경 해제도 사무 권한 일부를 뭐 할 수 있다? 위임할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자,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정리됐어, 안 됐어? 됐어요. 이게 이제 주택임대차 신고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내용이 여러분 교재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체크하러 갈게요. 자, 거기 대상 주택,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란 말이 있어요. 그것이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구입니다. 구는 광역시내 군가하고 경기도 내 군만 포함이 돼요. 그 밖에 군 지역은 주택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프린트를 줬어요. 그리고 이제 일정 금액을 초과한다. 그 금액을 초과하는 주택이라고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이 금액을 초과하는 주택이 보증금 얼마? 6천, 월세 얼마? 30만 원. 이걸 초과했을 때 그래서 이제 이것이 대상 주택이 되는 겁니다. 대상 주택. 프린트 줬어요. 자, 그러면 신고 기한은 자, 계약일로부터 며칠? 30일 밑줄 그시고. 그다음에 신고 의무자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공동 신고하라고 했죠. 일방이 국가 등 경우는 누가 해야 돼? 국가 등. 일방이 신고를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다른 일방이 단독으로 할 수가 있어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 이것이 다른 일방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신고 내용은 방금 저 신고 대상 주택하고 똑같은 거고. 자, 신고 관청은 주택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라는 표현을 썼죠. 이걸 무슨 관청? 신고 관청이란 말을 써요. 그다음에 사무에 대한 해당 권한 일부를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서 읍면 동장, 출장 소장에게 뭐 할 수 있다? 위임할 수가 있다. 그러면 신고 필증 언제까지 나온다? 지체 없이. 자, 그렇죠? 자, 그다음에 주택 임대차 변경 신고. 자, 차임 보증금 가격이 변경되거나 임대차 계약이 뭐가 될 때? 해제될 때. 자, 그러면 변경될 때부터 며칠? 30. 해제될 때부터 며칠? 30. 신고하라. 그죠? 자, 양가로 3번, 4번 묶어서 똑같아요. 쌍방이 공동, 일방이 거부하면 다른 일방이 단독, 국가 등이면 국가 등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경 해제도 해당 사무 권한 일부를 위임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다 똑같아요. 그리고 신고 필증 언제까지 준다? 지체 없이. 그래서 주택 임대차 신고든 변경 신고든 기간까지 똑같습니다. 자, 이것만 주의 있게 공부를 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되기 쉽죠? 자, 3번 의제 규정이 있어요. 임차인이 주민등록부에 전입 신고를 했죠. 그러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또 해야 돼? 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 가면 전입 신고하잖아요. 그러면 주택 임대차 신고한 것으로 봐버려요. 자, 그다음에 공공주택 사업자 밑줄 임대 사업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변경 신고를 했어 안 했어? 했죠. 자, 이분들이 관련 법에 대해서 주택 임대차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신고 변경 신고서로 봐버리죠. 그러니까 여기서 신고 변경 신고할 필요가 없다. 의제가 돼요. 의제. 관련 법에서 주택 임대차 신고 변경 신고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또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고. 자, 임대차 계약 신고하고 변경 해제 신고 접수를 뭐 할 때? 접수 완료할 때란 말이 있어 없어요? 일단은 확정 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 안 본다? 본다. 자, 주택 임대차 신고 변경 신고를 접수를 완료했대. 접수 완료 몇 주 오세요. 자, 이런 경우는 확정 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 뭘 부여한 것으로 본다? 확정 일자. 그러면 이때는 임대차 계약서 제출된 것으로 경우로 한정이 된다 그랬죠. 자, 이런 내용 이해됐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준용 규정이 있는데 그 금지행위 규정이 있거든요. 부동산 거래에서 금지행위. 그리고 뒤에 신고 내용 검증, 적정성을 검증한다. 신고 완청, 구축 운영한자 국장 뭐 이런 거 공부했죠. 이런 것도 다 주택임대 준용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신고 내용 조사했어 안 했어? 했죠. 자, 그래서 이런 신고 내용 조사 관련 규정도 주택임대차 신고에서 똑같이 준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금지행위, 검증 이런 거 있어요. 예, 그다음에 방금 이야기했던 신고 내용 조사 이런 것은 주택임대차에도 똑같이 준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택임대차 신고 변경 해제 신고 의무를 위반했다. 어떤 죄에 들어갈까요? 100만 원 이하고 과태료. 그래서 주택임대차 관련해서는 무조건 100만 원 이하고 과태료 사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부동산 거래 신고는 다 과태료인데 주택임대차 신고, 변경 신고, 해제 신고, 거짓 신고, 주택임대차 관련해서는 다 100만 원짜리예요. 그래서 이제 벌칙 종합적으로 한번 봐드릴게요. 거기 이 부동산 거래 과태료는 자 3천만 원 이하도 있고 또 얼마도 있어요? 500만 원도 있어요. 자, 500만 원 이하 과태료도 있고 또 얼마 있어요? 취득가액의 100분의 5도 있어요. 자, 그다음에 100만 원 이하 과태료. 과태료 사유가 종류가 몇 가지? 4가지. 그래서 이제 3천만 원짜리 우리가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하나 했어요. 우리가 뭘 했냐면 거래 대금 지급 증명자를 제출하지 않았다. 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았다. 얼마? 3천만 원. 과태료 기억나? 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았다. 기억납니까? 얼마? 3천만 원. 기억나죠?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이한 게 뭔지 아세요? 부동산 거래 계약을 안 했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했어. 이거 3천만 원짜리. 이야, 대단하지 않아요? 계약이 안 됐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다니까? 어떻게 부동산 거래 계약이 안 됐는데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했을까? 좀 특이하지 않아요? 이거 얼마? 3천만 원. 또 해제 신고가 안 됐는데 또 해제가 안 됐는데 해제 신고했어. 뭐 이것도 또라이 아니야? 예. 이것도 얼마? 3천. 자, 이거 다 3천만 원짜리예요. 됐어요? 예. 그리고 우리가 이 앞전에 신고 내역 중에서 거래 통장 사본 제출하지 않은 거. 그래서 그 기억, 니은, 디귿 보세요. 부동산 거래 계약이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했다. 나와 있어요? 자, 해제 계약 해제가 안 됐는데 해제 신고했다. 3천만 원. 그리고 디귿에 보면 신고 내용 조사 위반해서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것도 얼마? 3천만 원. 그러면 3천짜리가 부동산 거래 신고서 몇 가지가 나옵니까? 3가지. 몇 가지? 3가지. 흔들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자 500만 원짜리 봐보세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얼마? 500.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는 거래 당사자가 공동을 하는 게 원칙. 일방이 거부하면 다른 일방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그랬죠. 일방이 거부한 자도 500만 원. 이것도 안 한 거잖아요. 그죠? 또 해제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일방이 거부했다. 마찬가지. 다 이거 500만 원짜리요. 그다음에 디귿은 이 앞주에 했죠. 자, 개공이 신고하려고 하는데 거래 당사자 신고하지 말아달라. 거짓 신고해달라. 요구하면 된다 안 된다? 요구한 자 500만 원 기억납니까? 예, 그리고 그 조장 방조,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를 조장 방조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몇만 원? 500만 원. 조장 방조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몇만 원? 500만 원. 정리되고 있어요? 예, 좋아요. 자, 그다음에
신고 내용 조사 등에 위반해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라 외의 자료 적으세요.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로 외의 자료가 뭐요? 거래계약서 사본 제출했어 안 했어? 이거 500만 원짜리. 자, 흔들리면 안 돼. 정리되고 있어요? 예. 자, 그다음에 자,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있습니까? 취득가액의 100분의 5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5는 신고 의무자든 의무자가 아니든 거짓 신고했어요. 거짓으로 실거래 가격 이런 걸 거짓 신고했어요. 이런 것은 취득가액의 얼마? 100분의 5입니다.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신고 의무자가 거짓 신고한다 할지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 신고한다 할지 취득가액 얼마?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 이해됐어요? 100분의 5 이하의 뭐다? 과태료. 정의되고 있어요? 자, 흔들면 돼, 안 돼? 안 돼. 그리고 이제 거기 오른쪽에 보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사유 있잖아요. 이건 주택 임대차 신고와 관련해서는 다 100만 원이야. 신고를 하지 않는다랄지 변경 해제 신고를 하지 않는다랄지 거짓으로 임대차 계약을 신고한다랄지. 자, 이 주택 임대차 신고와 관련해서는 무조건 얼마? 100만 원이요 과태료. 정의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이것이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 과태료 사유들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중복 위반하면 가중 강경할 수 있거든요. 자, 이건 몇 분의 1 보면서 가중 강경할까? 3천만 원짜리는 5분의 1입니다. 자, 이것은 2분의 1 가중 강경. 자, 취득가액의 100분의 5도 5분의 1. 자, 여기는 2분의 1입니다. 가중 강경할 수 있다. 그럼 누가 가중 강경권자요? 신고 관청이 되죠. 과태료 부과청이 가중 강경권자가 돼요. 그러니까 신고 관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과목에서는 전부 2분의 1인데 어떤 것만 5분의 1이에요? 3천만 원짜리하고 취득가액 얼마? 100분의 5만 5분의 1. 그래서 빨리빨리 체크해 놓으세요. 도표 밑에 2분의 1, 5분의 1 막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빨리빨리 체크, 멍크, 체크. 어떻게? 진하게.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가중하더라도 3천만 원 초과할 수 없다. 500만 원 초과할 수 없다. 취득가액 100분의 5 초과할 수 없다. 100만 원 초과할 수 없다. 가중하더라도 이건 당연한 소리 아니에요? 그 말이다. 무슨 말? 그 말. 너무 쉽죠? 그렇지. 너무 쉽답니다. 눈물이 펑펑 쏟아진다. 자,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양가로 5번 한번 보세요. 과태료 부과 징수권자가 나와 있어요. 과태료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자용 과태료 신고 관청 동그라미. 왜 과태료 부과 징수권자가 신고 관청만이 될까? 신고를 어디에다 하니까. 그래요. 근데 우리 중개사법에는 과태료 부과청이 누구라 그랬어요? 사유에 따라 다르죠. 공인중개사 협회랄지 거래정보 사업자랄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는 누가? 국장이. 자격증 미반납자, 연수교육 받지 않는 자, 시도의사. 기억나? 그리고 개공에 대한 과태료가 등록관청. 등록관청은 사무소가 있는 시장구소 구청장. 근데 여기는 다 신고관청. 이거 신고관청 부동산 소재지. 여기서 신고를 하니까 이것이 신고관청이 부가징수권자만 돼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와 관련해서는 무조건 신고관청만이 된다는 거. 감 왔어요? 예, 끝. 자, 그 다음에 2번 신고관청 동그라미 개공 몇 줄 오세요. 신고관청이 누구에게? 그 밑에다가 거래 당사자 X라고 적었어요. 개공에게 과태료 부과는 부과일로부터 10일 이내 몇 줄. 자,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구소 구청장.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구소 구청을 달리 표현해서 뭐라 그래요? 등록관청에다가 부가사실 통보 동그라미. 자, 그러면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자, 신고관청에서 개공에게 과태료를 부과했어 안 했어?
그러면 등록관청에 통보를 해주게 돼 있어요. 근데 거래 당사자에게 부과했을 때는 통보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자주 틀려. 그러니까 신고관청에서 거래 당사자에게 과태료 부과할 때는 등록관청 통보 규정이 없는데 누구에게 부과했을 때? 왜? 우리가 개공 킬러가 누구라 그랬어요? 등록관. 그러니까 통보해줘야 돼요. 그죠? 킬러에게 통보해줘야 돼. 아주 좋았어요. 자, 그 다음에 과태료는 질서 위반행위 규제부 부과 징수한다. 그 다음에 신고관청은 위반의 자진신고 밑줄. 자진신고한 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강경 또는 뭐 할 수 있다? 면제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무슨 신고? 자진신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뭘 공부하러 떠나야 돼요? 포상금 공부하러 떠납니다. 포상금. 자, 포상금은 우리 중개사법에서 포상금 공부했어 안 했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중개사법 포상금, 부동산거래 신고 포상금, 좀 이따 토지거래 허가 포상금, 이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비슷한 것도 있고 막 그래요. 자, 이걸 비교 머릿속에서 비교해봐야 돼. 지금 이제 부동산거래 신고 관련 포상금 넘어갑니다. 자, 칠판 봐보세요. 여기서 포상금은 포상금인데 무엇과 관련된 포상금? 부동산 거래 신고 관련 포상금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중개사법 강의했던 패턴으로 가볼게요. 자, 어디다가 신고 고발하면 포상금이 나오겠어요? 여기는 신고관청, 행정기관이 여기는 신고관청이라고 해석을 하면 되고, 그다음에 수사기관 아무데나. 근데 돈이 나오는 것은, 포상금이 나오는 것은 어디? 그래, 신고관청에서만 나옵니다. 지급권자는 신고관청에서 나온다는 거. 됐어요? 자, 그러면 대상자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신고 고발하면 포상금이 나옵니까? 어떤 사람을 신고 고발하면 포상금이 나오냐고. 어떤 사람을 신고 고발하면 포상금 나오냐고. 거기 하나 나왔죠. 아까 신고 의무자 아닌 자가 실거래 가격을 뭐 했을 때? 거짓 신고했을 때. 이거 이제 취득가 이거 100분의 5라고 적어서 이거 기억에. 아까 취득가 이거 100분의 5라고 했어 안 했어? 이걸 위반한 자. 이 거짓 신고한 자. 이분들 신고 고발하면 포상금 줘요. 혹시 거짓 신고한 자 알고 있어요? 몰라? 예,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아까 우리가 좀 이상하신 분들 있죠. 계약이 안 됐는데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한다 할지, 또 해제가 안 됐는데 해제 신고한다 할지 기억나요? 자, 이거 얼마짜리 돈은? 니은티가 3천만 원이요. 과태료 적어 놓으시고. 됐죠? 그리고 또 하나가 방금 우리가 배웠던 주택임대차 신고 관련 의무 위반자. 주택임대차 신고하지 않거나 해제 변경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있어요? 주택임대차 신고 위반자. 자, 이거 몇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적어보세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둘 것이 이것은 얼마? 취득가액 얼마? 100분의 5. 이거 얼마? 3천만 원. 이건 이분들 신고 고발하면 보상금이 나옵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조건이 있죠. 우리 중개사법에서 조건이 있었죠. 이것은 신고관청에서 발견하기 전에 신고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또 조건이 뭘까? 자, 여기는 과태료가 부과된 것이 조건이에요. 우리 중개사법 공소제기 기소유예가 조건이었죠. 그래서 안 그래서? 근데 여기는 왜 과태료가 부과된 것이 조건이 될까? 이게 다 무슨 사유이기 때문에? 과태료 사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징역벌금 사유면 공소제기 기소유예가 나오겠지. 이게 대상자가 다 과태료 사유이기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됐을 때가 조건이 되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셔야지
그래 안 하면 헷갈려서 안 돼요. 자,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과태료가 부과됐을 때. 자, 그러면 또 하나 최대 관심사가 또 금액이 얼마나 죠? 자, 금액, 포상 금액. 아무 데나 50만 원 갖다 붙이면 안 돼요. 여기는 부과되는 과태료 20%예요. 무슨 과태료? 부과되는 과태료 100분의 20. 그러니까 20%죠? 자, 그러면 부과되는 과태료라는 뜻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이것은 지금 3천만 원 이하잖아요. 그럼 2천만 원이 부과될 수 있어 없어? 있죠. 3천만 원 이하니까. 그럼 2천만 원 부과됐으면 거기에 대한 20%. 됐어요? 또 1천만 원이 부과됐으면 거기에 대한 20%. 100만 원이 부과됐으면 거기에 대한 20%. 취득가액 100분의 5 이하 부과됐으면 거기 부과되는 과태료 20%. 됐어요? 자, 이걸 과태료 지급해. 근데 이 넷 중에서 한도액이 있는 거 있어요. 한도액. 얼마 이상까지만 지급하고 얼마까지만 지급하고 더 이상 지급하지 말라. 여기서 한도액이 있는 건 어떤 거? 거짓 증거. 이거 하나밖에 없어. 이 밑에 세 가지는 한도액이 없어. 그냥 부과되는 과태료 20%야. 이건 그냥 부과되는 과태료 20%고 이것은 부과되는 과태료 20%인데 1천만 원이 넘어서 볼 수도 있어 없어? 그러면 얼마까지 준다? 1천만 원까지 더 안 준다 이 말이야. 한도액이 있는 거. 자, 한도액이 있는 것은 이거 이해되셨죠? 되게 쉽죠? 눈물 나오려고 그러죠? 전혀 무반응이다. 자, 한도액이 1천만 원. 자, 한도액 있는 거 이거. 그리고 자, 또 언제 나와요? 응? 2개월 이내 나옵니다. 자, 2개월 이내 나온다는 거. 근데 우리 중개사법은 몇 개월? 여기는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자, 이런 거 이런 것이 이제 약간씩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포상금. 일단은 여러분들이 알아둘 것이 뭐 이런 내용들을 한두 번 들으면 될 거고 이거요. 대상자 이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대상자 됐죠? 자, 밑쪽으로 갈게요. 77페이지 지급관청 주어 동그라미 시장군수 구청장 동그라미 쳤어요. 첫째 줄로다 행정기관하고 수사기관 밑쪽 오세요. 그리고 지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주어 지급권자는 신고관청이고 어디 신고 고발 관청은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 여기서 행정기관은 신고관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대상자가 의무자나 아닌 자가 실거래 가격을 거짓 신고. 됐어요? 이거 취득가액 100분의 5 이하짜리 니은 디귿 묶어서 이게 3천만 원짜리잖아요. 계약이 안 됐는데도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한다 할지 해제가 안 됐는데도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다 할지 이거 3천만 원짜리 이분들 신고하면 되고 그 다음에 주택 임대차 신고 위반하면 이분들 신고하면 포상금 나와요. 이해됐어요? 그 외에 지금 포상금 쪽에 500만 원짜리 아까 위반들 있었죠. 그분들 신고하면 포상금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500만 원짜리는 하나도 없죠 지금. 500만 원짜리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3천만 원짜리도 하나 빠고. 자, 그래서 일단 이 지급 대상자를 반드시 기억을 해달라. 기억하기 싫어도 기억을 해달라. 이해됐어요? 자, 뒷페이지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줄. 자, 일단 신고관청이 적발하기 전이라는 단어 있어요 없어요? 이제 기억이라고 거기 1번이니까 기억이라고 하세요. 이걸 기억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뒷페이지 넘어가세요. 뒷페이지 첫째 줄 중간 과태료가 뭐가 된 경우 부과된 경우 자 다시 신고관청에서 적발하기 전 체크하셨어요? 그리고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체크하셨어요? 그리고 2번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몇 개월 이내 지급하라. 몇 개월? 2개월 체크하세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자, 지급금액 재원 있어요?
자, 실거래가 거짓 신고한 자 부과되는 과태료 100분의 얼마? 20입니다. 근데 한도액이 1000만 원이라고 있죠. 이것은 이것만 그래요. 이것만 거짓 신고한 거. 그리고 이제 나머지 동그라미 2번 보면 계약 안 되는데 신고한다 할지 해지 안 되는데 신고한다 할지 임대차 신고 이것은 그냥 부과되는 과태료 20%. 됐어요? 자, 그리고 그 비용 있네. 비용은 국고로 보조한다래요. 시군구 재원으로. 시군구 재원으로 충당합니다. 우리 중개사법은 국고에서 보조해 주잖아요. 우리 중개사법은 국고에서 보조해 줍니다. 근데 이 부동산 거래 포상금은 시군구 재원으로 충당을 해줘요. 시군구 재원으로 충당을 한다. 이해되셨어요? 그 내용도 알고 있는 게 좋겠죠? 아주 좋았어요. 자, 그래서 일단 포상금 관련 내용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79페이지 제목이 뭐예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이거 서식도 한 문제가 나오거든요. 서식이 한 문제가 나올 건데 그 이제 작성 방법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서식에 대략 79페이지 그런 거에 서식화 돼 있어요. 쫙 한번 읽어보세요. 다 읽었어요? 네, 좋아요. 그렇죠. 다 읽었죠. 서식 다 읽어봤어요? 이거 딱 보면 딱 사진을 찍어 머리에다가 이게 서식이구나. 사진 찍었습니까? 저 안 찍혀. 자, 그래서 그러면 그 이제 뒤에 보면 작성 방법이 나옵니다. 작성 방법이 시험에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내가 중요한 거 일단 체크하고 부수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할 때 좀 봐주세요. 자, 그 유의사항에서 시험에 자주 나온 지문이 있어요. 거기 맨 위에 5번. 거래 대상 종류가 공급계약 및 공급계약이 뭐예요? 최초 분양계약. 그리고 이제 전매계약, 분양권 입주권 전매할 때. 분양권 입주권 전매할 때. 그러니까 이 최초 분양도 분양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분양권 입주권 관련해서는 물건별 거래가격 총 실제 거래가격 적는다니까 아까 서식에 있거든요. 8번하고 9번 그 서식에 있는데 여기서 부가가치를 포함한 금액을 적습니다. 포함한 동그라미. 그 외 거래는 제한 금액으로 제한 동그라미. 자, 이렇게 간단하게 공부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공부하면 되느냐? 어떻게 공부하면 돼요? 자, 분양권 입주권 관련해서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고 이렇게 공부하면 돼요. 이해됐어요? 자, 그 외에 그러니까 분양권하고 입주권 관련 사항이 아닌 것들 있잖아요. 이것은 제한 금액을 적는다. 무슨 금액을 적는다? 무슨 금액을 적는다? 제한. 그래서 부가가치 분양권 입주권 관련해서는 포함한 그 외 거래는 제한. 이렇게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최초 분양계약도 포함한.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그 작성 방법 거기 바로 밑에 동그라미 1번 거래 당사자 다수인 경우 밑쪽 보세요. 그 1번하고 2번 매도인 주소란들이 있거든요. 그 거래대상은 지분을 기준으로 각자의 거래 지분 비율을 표시한다. 각자의 거래 지분 비율을 밑쪽 보세요. 자, 매도인하고 매수인이 다수일 때 이제 거래 지분을 거래하는데 다수일 때 우리가 거래 지분 신고하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라고 했어요. 토지 건축물 지분은 신고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수가 거래를 할 때 그 지분 비율을 표시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애국인도 우리나라 부동산 취득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근데 애국인 같은 경우는 국적을 반드시 기재를 해야 돼. 뭘 기재한다? 국적. 뭐 영국이든 미국이든 캐나다든 일본이든. 됐어요? 자, 국적 동그라미. 그 다음에 애국인이 부동산 등을 매수하는 경우 매수 용도란 적는란이 있거든요. 주거용 아파트, 주거용 단독주택, 주거용 그밖의 주택, 레저용 사업용 공유 그밖의 용도 하나를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뭘 하도록 되어 있다? 표시. 자, 그 다음에 3번 자금 조달 입주 계획란 있죠? 자, 우리가 이 앞주에
실거래가 6억 이상 주택을 뭐 했을 때? 매수했을 때. 이건 주택만 그러죠? 주택을 매수했을 때. 그리고 투기 과열지 조정 대상 모든 주택 매수했을 때는 자금 조달 계획하고 언제 입주할지,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 시기 이런 주택 이용 계획을 제출하라 그랬죠. 신고하라 그랬죠. 여기에 관련된 서식이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라고 있었어 없었어? 있었죠. 그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제 거기 보면은 함께 신고서 함께 제출한지 이 말은 부동산 거래 신고서하고 같이 제출할 것인지 또 별도로 제출하기를 희망하면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고 기억나요? 며칠이네? 아니 30일. 30일이네. 그리고 제공하는 거 25일이고 매수인 A자가 신고할 때 이해됐어요? 그런 걸 이제 거기 체크하게 돼 있어요. 같이 제출할 것인지 별도로 제출할 것인지 그다음에 이런 걸 표시 해당 없으면 해당, 그러니까 6억이 안 되거나 이런 거 해당 없으면 이렇게 표시를 하도록 돼 있어요. 이해됐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거기 자 거기 5번 한번 체크할게요. 공급 계약은 시행사 건설 최초로 부동산을 공급하는 계약을 말한다. 우리가 부동산 공급 계약이라는 용어 익히라 그랬죠? 최초 분양 계약이라고 기억나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걸 최초 공급하는 계약, 분양 계약을 말하고 준공 전 후에 따라서 표시하고 그 임대주택 분양 전환 적는 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 기한이 뭐가 돼서 완료돼서 이제 주택 임대 기간이 완료돼서 그죠? 분양 전환하는 주택인 경우 표시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이 지문도 좀 익혀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7번. 이 7번 지문은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지문입니다. 자주 출제되는데 계약 대상 면적은 실제 면적을 기재하되 건축물 집합 건축물이 있어요 없어요? 집합 건축물 아파트 연립 이것은 무슨 전용 면적 그 밖의 건축물은 연면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집합 건축물은 전용 면적 그 밖의 건축물은 연면적을 표시를 하도록 돼 있어요. 이것도 시험 자주 나와. 집합 건축물은 전용 면적 그 밖의 건축물은 연면적. 이해됐어요? 자, 그다음에 8번 물건 거래 가격 적는 란이 있거든요. 이건 각각 부동산별 거래 가격을 적습니다. 이제 포함 같이 적는 게 아니라 각각의 이 지문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 가격을 적도록 되어 있어요. 이해됐어요? 예, 각각 부동산별 거래 가격을 적는다. 체크했어요? 어떻게? 진하게. 자, 그다음에 자 10번 좀 체크하실래요? 종전 부동산란은 무슨 매매만 작성한다 그랬어요? 입주권 매매만 작성한다 그랬어요. 그 서식에 보면 정전 부동산 적는란이 그 10번에가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다른 건 아니고 오로지 무슨 매매했을 때? 입주권 매매했을 때. 입주권 매매했을 때. 무슨 매매했을 때? 입주권 매매했을 때. 입주권 매매했을 때 작성하도록 했고 그다음에 11번 계약 조건이나 참고 사항란이 있어요 없어요? 부동산 거래는 계약 조건이나 기한을 붙인 경우 조건 기한을 붙이게 돼 있고 거래 관련 참고 내용이 있을 때 적게 돼 있어요. 이해됐어요? 자, 조건이나 기한이 있으면 조건 기한 관련 사항을 거기다 적고 그 밖에 참고 사항이 있으면 그 같은 날에 적게 돼 있거든요. 이런 걸 적는 난이 있다. 뭐 이 정도. 자, 일단은 지금 밑줄 긋은 거 위주로 공부를 하시고 이제 거기 공부가 다 되면 밑줄 안 긋은 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밑줄 긋은 것은 어제도 이제 기출 문제로 풀었습니다만은 어제 밑줄 긋은 것이 어제 기출 문제에 다 나왔던 지문들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일단은 자 그렇게 알고 공부를 해주면 돼. 이제 서식에서 한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럼 이제 서식에서 한 문제 나온다. 주택 임대차 신고가 올해 또 신설됐은 게 나온다. 그럼 두 문제 다 돼버렸네. 그렇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은 부동산 거래 신고서 두 문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뭐 출제자 마음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2번 제목 한번 읽어보세요. 애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특례입니다. 이제 여기도 등이 들어가야 돼 사실은.
자, 이 법을 여기는 이제 한 문제가 무조건 나오거든요. 이제 무조건 빠진 적 없거든요. 한 문제가 무조건 나올 건데 어려운 건 없어요, 이것은. 자, 그러면 이제 적용 범위부터. 이 단순하지만 이 적용 범위가 흔들리면 안 돼. 자, 칠판 봐보세요. 칠판 볼 때는 어떻게? 아니, 자연스럽게. 아니, 자연스럽게 이제 자리를 옮기니까 이상하게 돼. 이렇게 자리를 안 옮겨야 돼. 자, 됐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저하고 같이 하면 다 이상하게 대하고 나가요. 자, 그러면 이 법이 적용되는 것은 애국인 등에게 적용이 됩니다. 누구에게 적용된다? 그럼 애국인 등 개념을 알아야 돼. 이 애국인 등 개념이 또 시험에 자주 나와요. 그 교재 보면 애국인 정이 있어 없어요? 있죠. 자, 하나씩 할게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입니다. 이게 애국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사람이 애국인. 자, 2번 애국 법령 미조거세. 애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입니다. 이게 애국 법인입니다. 기억이 애국인, 니은이 애국 법령. 그러니까 그러면 반대해서 가면 내국 법령에 의해서 그러면 애국 법인이 애국인 법인이 아니겠죠? 애국 법령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디귿 리을 묶었어요. 디귿 리을 묶었어요. 사원 구성원 2분의 1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법인 또는 단체 있어요? 됐죠? 사원은 법인을 말하고 구성원은 단체를 말하겠죠? 자, 2분의 1 이상이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법인 또는 단체도 애국인이 등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이사, 이 경영진을 말하잖아요. 여기서 그냥 사원이 아니라 업무 집행 사원이니까 임원 등 경영진이 2분의 1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법인 또는 단체도 뭘로 본다? 애국인 등. 그러니까 이 둘 중 하나만 충족해도 됩니다. 둘 다 충족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미응, 기억, 니은이. 기억이 뭐요? 애국인. 니은이 애국법인. 잡은 거 얼마? 2분의 1. 의결권수 얼마? 가지고 있는 또는 가지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도 뭘로 본다? 애국인 등.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면은 그 밖에 애국정부하고 국제기구 묶으세요. 애국정부하고 국제기구도 뭘로 본다? 애국인 등. 애국정부하고 국제기구도 뭘로 본다? 애국인 등. 됐죠? 자,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이 법이 적용되는 것은 이렇게 애국인 등에 적용된다는 거. 그 다음에 또 어디에 적용된다는 거요? 부동산 등. 그 양가리 1번 부동산 등이 있어 없어? 적용 범위 그랬고 부동산들이 있죠. 그럼 여기서 부동산 등이 뭐냐고. 이 부동산 등이 뭐예요? 부동산 등. 그렇지. 빨리 적어요. 그 부동산 등에다가 토지, 건축물, 입주권, 분양권 이렇게 적으면 돼요. 여기서 부동산 등은 토지, 건축물, 입주권, 분양권을 말한다. 그 양가리 1번 적용 범위에다 적으라고. 애국인 정의 위에 아무 때나 적지 말고. 적었어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또 뭐 할 때만 적용한다 그랬어요? 취득할 때만 적용된다 그랬잖아요. 뭐 할 때만? 취득. 애국인들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사러 올 때만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다가 뭐라고 적어? 양도 X라고 적었어요. 그러니까 애국인들이 부동산을 팔 때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양도 X. 뭐 할 때만? 취득. 사러 올 때만. 애국인들이 부동산 가지고 있다고 우리나라 사람한테 파는 경우는 양도잖아요. 그죠? 이런 거는 적용하지 않는다. 취득할 때만. 뭐 할 때만? 뭐 할 때만? 그 다음에 또 그 취득이니까 소유권만 대상으로 합니다. 뭔만 대상으로 한다?
소유권만을 대상으로 해요. 그러면 그 외의 권리, 지상권, 전세권, 임대차는 이 법을 적용한다 안 한다? 그 밑에다 적어. 소유권 밑에다가 지상권, 전세권, 임대차 X. 소유권만 적용. 지상권, 전세권, 임대차 X. 그래서 이 어제 우리가 임대차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풀었어요. 임대차가 나왔거든요. 임대차. 외국인들이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어쩌고저쩌고 뭐 이거 신고한다 뭐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건 적용되지 않아요. 임대차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자 여기서 이 지금 우리가 여기서 배운 것은 외국인 등에게만 적용된다는 말, 부동산 등에게만 적용된다는 말, 취득할 때만 적용된다는 말, 소유권만 적용이 된다. 그러면 지상, 전세, 임대차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이것이 기본으로 깔고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돼요. 그죠? 그러면 이 법에서 공부할 것이 크게 몇 가지? 세 가지. 무슨 주의? 상호주의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신고가 있고 그 다음에 허가가 있어요. 자, 여기서 상호주의는 어떤 걸 대상으로 하느냐? 토지만. 그러니까 아까 부동산 등 중에서 뭐만? 토지만. 그럼 건축물은 상호주의가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상호주의가 적용되지 않아. 그러면 어떤 것만? 어떤 것만? 어떤 것만? 어떤 것만? 토지만. 토지만. 그 다음에 신고는? 부동산 등 다 적용되고 허가는 토지만. 건축물은 또 허가가 적용되지 않아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상호주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상호주의란 뜻 똑같이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 와서 미국 토지 살려고 해. 그러니까 미국에서 한국 사람 절대 미국 토지 사지 말라.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미국인도 우리나라에서 토지 살려고 하면 하게 한다 못하게 한다? 못하게 한다. 의무사항은 아니고 할 수 있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영국 가서 토지 살려고 하니까 사게 하면 영국 사람 우리나라 사게 한다 이 말이야. 똑같이 한다 이 말이죠. 그죠? 못하게 하면 못하게 하고 같이 하게 하면 하게 한다. 상호주의. 그러면 이제 이건 건축물은 그런 게 적용되지 않고 토지만. 그리고 제한권자는 국장이고 제한권자가 국장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제한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 제한할 수 있다가 옆에 적어. 국장 옆에다가. 자, 그래서 거기 상호주의는 가로 안에 토지 있어요? 예,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그리고 국장이다. 동그라미 치시고 그 옆에다가 제한할 수 있다. 이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제한하더라도 미국 사람 우리나라에 하게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봐보세요. 상호주의는 똑같이 한다는 뜻이고 내용은 그래서 내용은 책에 안 넣어놨어요. 그 뭐 공부할 거 없으니까. 근데 이건 토지만 대상으로 한다는 거 국장이란 말. 제한권자가 대통령이 아니라 누구다? 국장. 제한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이해됐어 안 됐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신고가 있고 허가가 있어요. 이제 신고 들어갑니다. 신고는 아까 뭘 대상으로 한다 그랬어요? 부동산 등. 자, 그러면 이건 세 가지가 있잖아요. 계약을 원인으로 부동산 취득했을 때 신고 관청에다가 신고하라고 했어 안 했어요? 자, 며칠? 60일. 언제부터 60일? 계약 체결. 잔금 지급일이 아니겠죠? 자, 60일 이내 하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계약은 어떤 계약을 의미하느냐 이 말이에요. 매매 계약은 들어가 안 들어가? 왜 안 들어가? 외국인들도 아까 부동산 거래 신고 해야 되거든요. 아까 부동산 거래 신고 외국인도 하라고 국적 표시해서 하라 그랬죠. 거기서 했기 때문에 여기서 안 해. 그러니까 외국인 부동산 취득 이 법은 매매 계약은 안 들어가. 이거 작년에 출제됐잖아요. 자주 나와. 작년뿐만 아니라 매매 계약이 안 들어가. 그래서 이제 이것은 주로 증여랄지 교환 계약을 말합니다. 자, 매매 계약이 안 들어간 이유를 알아야 돼. 왜 안 들어간다 그랬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 하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는 매매만 한다 그랬잖아요. 기억나?
이 앞제 배운 거. 그러니까 여기서 애국인들이 매매 계약은 여기서 신고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했기 때문에. 근데 증여는 부동산 거래 신고 안 했잖아요. 했어 안 했어? 그러니까 여기서 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한다. 이게 신고는 하는 거죠. 부동산 거래 신고냐, 애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냐 그 차이지. 감았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했다. 어떤 죄죠? 300만 원 과태료? 확실합니까? 강력 주장하십니까? 여기는 말 안 한대. 그렇죠. 그렇죠. 저쪽에서 이쪽으로 오셨네. 정반대로 오셔서 지금 300만 원 맞아요? 300만 원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계약 외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계약 외 원인이 뭐예요? 자, 신고 관청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취득일로부터 60일이에요, 6개월이에요? 6개월이죠? 그럼 계약 외 원인이 뭐예요? 자, 상속, 경매, 판결, 환매권 행사, 법인은 합병. 그러죠? 그러면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런 거. 자, 그러면 이것은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했다. 얼마?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자, 신고 위반하면 다 과태료 사요. 과태료. 아까 부동산 거래 신고도 다 과태료 했죠? 그죠? 그래서 다 과태료. 이것은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취득한 날, 뭐한 날? 그럼 경매는 취득한 날이 뭐예요? 매각 대금이 완납한 날. 이 날로부터 6개월. 취득한 날. 감 왔어요? 오, 좋았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슨 보유 신고? 계속 보유 신고라 했잖아요. 이 말은 우리나라 국민이 애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있어 없어요? 그럼 애국인으로 변경된 날로부터 몇 개월? 애국인으로 변경된 날로부터 몇 개월? 6개월. 이거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들어갑니다. 그래서 60일, 6개월, 6개월. 그다음에 300, 100, 100. 어떻게 한다? 300, 100, 100.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쉬운 것 같아, 어려운 것 같아? 좋아.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해볼게요. 뭘 더 해보냐? 이거. 자, 신고하러 갈 때 구비 서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동산 취득 신고서라는 서식이 있거든요. 부동산 취득 신고서라는 서식에다가 뭘 첨부해야 돼요? 계약서. 왜 계약서? 계약이니까 증여계약서.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부동산 취득 신고서라는 서식에다가 원인 증명 서명. 원인 증명 서명이 뭐예요? 판결서, 경락 결정서, 상속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력. 저거 각 원인에 따라 경락 결정서, 상속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판결서 이런 거. 됐어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는 계속 보유 신고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식도 계속 보유 신고서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같은 신고서인데 여기는 부동산 취득 신고서고 여기는 계속 보유 신고서란 말을 써요. 하여튼 신고서예요. 신고서에다가 뭐 첨부하면 돼요? 국적 변경 증명서류. 국적 바뀐 거잖아요. 그 말이다. 이게 서명이 어려운 건 아니죠? 어려운 건 아니에요. 여기까지 됐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건축 업물 대장이랄지 뭐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이런 건 다 확인사항. 그래서 우리가 중개사법에서 그런 거 다 확인한다 그랬잖아요. 확인사항이고. 그러면 신고 들어가면 뭘 줄까? 예? 신고 필증을 줘? 신고 확인증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신고 확인증이라고. 우리가 부동산 거래는 신고 필증이라고 했죠. 근데 이 필증이 다 확인서로 이렇게 이게 우리나라 말로 이거 전환된 건데 아직
부동산 거래는 아직 안 돼서 그러고 여기는 신고 확인증이라는 말을 써요. 신고 무슨 증? 확인증. 이걸 줍니다. 신고 확인증을 발급을 해줘. 이해됐어요?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간 알아야 되고 제재 알아야 되고 그죠? 시점 알아야 되고 됐죠? 이런 걸 알고 있으면 돼. 그리고 이제 매매 계약은 여기서는 받는다. 그 이유는 부동산 거래 신고했기 때문에 여기서 또 신고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거 추가적으로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자체는 근데 시험은 매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도표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도표 밑에 계약의 원인 상속 경매 이런 거 있고 그 마지막 참고 표시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부동산 거래 신고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경우 이 말은 내국인이 부동산 거래 신고했다. 무슨 계약을? 매매 계약을. 그러면 여기서 취득 신고를 별도로 할 필요가 없다. 거기 나와 있어요. 이 지문이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신고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여기서 신고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여기서 신고할 필요가 있다 없다. 흔들리면 안 된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되게 쉽죠? 그러면 우리가 이 신고까지 쉼 없이 달려오다 보니까 1시간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그러면 이걸 기념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쉬어야 돼요. 아무리 바빠도 쉬면서 가자. 그러죠? 예, 휴식 같습니다.